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쁘고 또 멋진 외모에는 많이 관심을 쏟지만 이 몸속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는 데는 좀 인색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비뇨기과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진료를 하셔야 된다고 많은 의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또 나이가 조금 든 후에도 이 산부인과 방문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만 받는다고 해도 미리 예방하고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부인과 진료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폐경기가 되어서 가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산부인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미혼 여성은 물론 초경을 시작한 여학생들도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기 검진은 여러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산부인과 검진은 자궁 근종, 질염 등과 같은 각종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에서는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의 비교적 기본적인 항목에는 초음파 검사, 자궁암 검사, 낸 검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궁 근종, 자궁암, 질염 등과 같은 여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 처음 방문 연령대는 20대가 80% 정도. 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때인데 초경을 시작할 때쯤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2016년 중앙암등록본부 조사에 따르면 자궁 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순위 7위에 해당됩니다. 자궁 경부암은 명확한 원인이 있고 예방 백신도 있는 후진국형 암입니다. 만약에 정기검진을 제대로 받았다면 자궁 경부암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궁 경부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정기검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부인과 질환 중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방치하기 쉬운 질환은 질염과 자궁 근종이다. 이 질환들은 연령이나 성생활과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증가하기도 한다. 또한 심한 경우 불임이나 극심한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기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염은 여성계 질환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20, 30대 젊은 여성층으로부터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악취를 동반하게 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균성, 곰팡이성, 원축류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 역시 여성 10명 중 4, 5명에서 발견되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암과는 달리 자궁 근종은 자궁 외벽에 생기는 종양으로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불임이나 유산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10명 중 7명이 아파도 산부인과에 가기 싫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성인 여성 역시 53% 이상이 생식기 건강에 이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을 먹거나 참는다고 답했다. 이것이 산부인과 진료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병수 과장과 함께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산부인과 질환과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네,
네, 빨리 발견했다면 이제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완치할 수 있는 질환들을 늦게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악화가 된다면 이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부인과 질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는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기 전에 올 한 해를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산부인과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병수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의학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병원에 가야지, 검진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과 중에 하나 이제 산부인과인데 네. 사실 그게 실천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환자분들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요. 네. 그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여성분들이 그 산부인과 진료받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했을 때 예후가 좋고 후유증이 적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궁암 정기검진을 미루다가 자궁암 덩어리가 질 밖으로 나온 후에야 병원을 찾아온 미혼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상 자궁보다 자궁 근종이 훨씬 커져서 자궁을 복원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질출혈을 가벼운 부정출혈로 스스로 진단하고 지내다가 질출혈이 너무 심해서 네.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자궁 내막 암으로 진행된 중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5년 전 자궁암 검사상 정상이었지만 5년 만에 자궁암 검사를 해보니 자궁 경부암으로 나온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친구한테 자랑하지 말고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네. 참 많은데요.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정말 늦추지 말고 이 정기 검진들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일단 질환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잘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어디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진찰한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의 외부 생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외음부의 가장 바깥쪽에 양축 대음순이 있고 대음순 안쪽에 소음순이 있습니다. 네. 그 앞쪽에 음액이 있고 음액 밑에 질 입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내부 생식기를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여성의 내부 생식기는 질 입구에서 네.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 자궁, 난소, 난관을 말합니다. 질은 8 내지 13cm의 터널 모양이고 질 입구에서 자궁까지 이어지는 기관입니다.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하여 분만할 때까지 아기가 발육하는 공간입니다. 난소는 타원형이고 은백색입니다. 자궁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갱년기까지 약 400개 정도 난자를 배출하고 생을 마치게 되는 기관입니다. 난관은 자궁 양쪽에 가늘고 부드럽게 늘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고 수정란을 자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성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먼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자궁 근종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의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좀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자궁 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약 25 내지 35% 정도에서 발견되는 상당히 흔한 종양입니다. 35세 이상의 여성들 40 내지 50%가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 종양입니다. 즉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어서 폐경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궁 근종의 증상을 보면 월경 과다, 부정출혈, 생리통, 만성 골반통, 방광 압박에 의한 빈뇨증, 직장 압박에 의한 변비 등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자궁 근종을 이루는 세포 중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여 자궁 근종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가족력이 없는 가계보다 더 잘 발생합니다. 유전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35세 이상의 40에서 50%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궁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분류되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근층 내 근종, 장막 하 근종, 점막 하 근종 세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궁 근층 내에 발생한 근층 내 근종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타입은 전체 자궁 근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층 내 깊숙이 위치하여서 자궁이 커지고 자궁 내막이 넓어져서 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입은 장막 하 근종입니다. 자궁을 둘러싸는 막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 바로 아래에 발생한 근종을 장막 하 근종이라고 합니다. 이 타입은 전체 자궁 근종의 15%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타입은 점막 하 근종입니다. 자궁 제일 안쪽 층을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 이 내막 바로 아래에 발생한 근종을 정막 하 근종이라고 합니다. 이 타입은 전체 자궁 근종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이 제일 많습니다. 합병증에는 출혈, 감염, 환홍, 괴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자궁 근종이 어떻게 좀 분류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특히나 임신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자궁 근종, 이게 또 굉장히 골치 아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근종은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는 혹입니다.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궁 근종이 갑자기 커지고 커진 자궁 근종은 태아의 변형을 일으키거나 커진 자궁 근종 때문에 동통을 일으키거나 적색 변성 또는 초산, 유산,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난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산도가 좁아져서 제왕절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크거나 자궁 근종이 많은 산모는 출산 후에 자궁 수축이 잘 안 되어서 출산 후 과다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산욕기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신 전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서 큰 자궁 근종이나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위치의 자궁 근종은 제거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발견되면은 꼭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냐 그렇죠.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꺼리시죠, 네, 또. 하기 싫어하시죠. 싫죠, 예, 맞아요. 네, 어떤가요? 자궁 근종의 치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적 치료, 두 번째 약물 치료, 세 번째 수술적 제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서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료 여부 및 치료 방법은 연령, 상과력, 가족 환경, 임상 증상 정도, 향후 임신 여부, 크기 변화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궁 근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근종이 아주 빠르게 자랄 때, 두 번째, 근종의 크기가 커서 다른 장기를 누를 때, 세 번째는 근종으로 인해서 출혈이 심할 때, 네 번째는 불임과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근종이 빠르게 자라거나 출혈이 많을 때는 자궁 육종이라는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궁 근종이 자궁 육종이라는 암으로 변이 될 확률은 환자 1000명당 1명 내지 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자궁 근종 절제술입니다. 이제 복강경으로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개복하는 방법 이렇게 좀 나눠준다고요? 네.
개복 수술을 하였던 모든 과는 기존의 개복 수술과 함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같이 합니다. 네. 복강 내에서 사용하는 내시경을 복강경이라 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복강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출혈이 적습니다. 둘째, 수술 후 통증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부위가 작습니다. 네 번째는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복강경 수술 방법은 첫 번째, 배꼽 부위에 약 1cm가량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서 모니터로 복강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 복강 내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습니다. 세 번째는 하복부 두세 군데를 절개하여 그 부분에 수술 기구를 삽입합니다. 네 번째는 근종을 제거하고 자궁을 복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떼어난 자궁은 모셀레이터라는 기구를 통해서 복강 밖으로 배출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복강 내 장기에 대해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술로 인해서 복강 내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강 내 유착이 심하다면 복강경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복화 자궁 근종 절제술은 하복부의 피부 절개를 7 내지 10cm 정도 하고 자궁 근종을 찾아서 제거하고 자궁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10cm 정도 절개할 것을 한 구멍 한 두세 개 정도 그렇죠. 내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간편하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자궁동맥 색전술하고 고주파 용해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치료인가요? 먼저 자궁동맥 색전술입니다. 자궁동맥 색전술은 동맥 마취 하에서 시행합니다. 허벅지 부위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자궁 동맥까지 넣습니다. 이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 색전 용매를 자궁 동맥에 주입하면서 자궁 근종으로 가는 혈액이 급격히 차단되고 자궁 근종이 서서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고주파 용해술입니다. 고주파 용해술은 근종 속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하여 근종을 괴사시키는 것입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자궁 근종 중앙에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로 근종 세포를 변성시키고 근종 주위 혈관을 변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자궁 근종이 2차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 근종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작아집니다. 시술은 호구 이추에 따라서 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복강경을 할 때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2 내지 3일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질적으로 하는 경우는 수면 마취 하에서 배에 상처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하이프인데요. 제가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지만, 청주 시내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이 건물 벽에 이제 광고처럼 이렇게 하이프 시술 써놨더라고요. 이 하이프라는 시술 어떤 시술인가요? 네. 하이프 시술은 초음파가 만들어낸 열을 이용해서 자궁 근육 속 깊숙이 파묻힌 근종 조직을 선택적으로 태워서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면 그 초점에 65 내지 1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이 고열을 이용해서 자궁 근종 조직을 파괴하는 시술이 하이프 시술입니다. 하이프 시술은 자궁에 상처나 손상이 없습니다. 마취나 입원도 필요 없습니다. 치료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부작용은 복부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질분비물, 복벽의 열감, 복벽의 물집, 미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자궁 근종이 작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훨씬 좀 간편하게 맞아요.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들도 있지만
자궁을 아예 뭐 통째로 이렇게 좀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자궁 적출술은 자궁 근종에 위치해 있는 자궁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궁 절제술이라고도 합니다. 자궁 절제술을 고려할 경우를 보면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커져 있을 때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월경 과다를 동반한 커다란 점막하 근종이 있을 때, 세 번째는 방광 및 직장의 압박 증상이 심할 때, 네 번째는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근종이 다발성일 때, 다섯 번째는 골반염이나 자궁 내막증이 같이 있을 때, 여섯 번째는 근종이 급속히 자랄 때, 일곱 번째는 암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입니다. 자궁을 제거하면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월경이 없어지지만 난소가 보존되었다면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배출됩니다. 자궁이 없어지면 더 이상 성관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 부위는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성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자궁 근종의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듣다 보니까 정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또 미리 발견하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 자궁 근종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불행히도 특별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복부에서 무언가 만져진다거나 빈뇨증이나 변비가 발생하였다거나 질 출혈이 있었다거나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는 질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미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궁 근종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질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질염인데요. 질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균성 질염인데요. 이름만 들어봐서는 뭐 세균 감염으로 인한 네. 질염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균성 질증의 원인균은 화면을 보시면 가드너넬라 베지날리스라는 균입니다. 과거에는 이 병을 비특이성 질염 또는 가드너넬라 질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균성 질증은 성교 후나 질 세척 후 반복되는 알칼리화로 인해서 질 내의 정상 서식균이 세력을 잃고 전체의 1% 미만으로 존재하는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여 생기는 질염입니다. 질 세포의 염증보다는 증상이 현저하여서 질염이라는 말 대신에 질증이라는 진단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발생 요인은 월경 전후에 성관계를 자주 가진다거나 질 깊숙이까지 심하게 뒷물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균성 질증의 증상으로는 냉태와 함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악취는 성관계 후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혐기성 세균의 대사 산물인 아민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악취가 없더라도 냉이 증가했다면 즉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 세균성 질증 이제 뭐 증상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세균성 질증의 진단은 첫째, 냉에 KOH라는 화합물을 첨가하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두 번째, 자극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냉 검사상 클루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보입니다. 네 번째는 질 분비물 산도가 4.5 이상이고 질 분비물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이상 5가지를 가지고 진단합니다. 네.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뭐 약물로 치료하게 되는 건가요? 세균성 질증의 치료는 메트로니다졸 항생제나 엠피실린 항생제 또는 세팔라스폴린 항생제, 클린다마이신을 사용합니다. 또한 질정도 삽입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세균성 질증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세균성 질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염을 앓을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세균성 질증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골반염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급성 골반염인 경우에는 열이 오르면서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합병증으로 고름 주머니가 생겼을 때는 개복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후유증으로 나팔관이 막혀서 불임이 되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 세균성 질증을 앓게 되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에 염증이 생겨서 양막이 조기에 터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산이 되고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제왕절개술 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과도한 질 세척이 이제 원인이라고 하시니까 네. 또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또 과도하게 그러니까요. 씻다 보면은 오히려 또 이런 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것 적당하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다음에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질염인가요? 네, 그림을 보시면 트리코모나스 균은 남녀 성기에 가장 잘 기생하는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여야만 진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람 이외에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손이나 가구 등을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고 구강, 직장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성관계가 전혀 없었던 여성에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성접촉에 의해서 잘 생기기 때문에 성병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남성의 경우 트리코모나스 균에 감염되면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때로는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 40% 정도의 남성에서는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증상이 없으면서 병을 전파하기만 하는 무증상 보균주도 꽤나 되기 때문에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이제 질염들도 이제 종류가 또 있고 증상도 다르다 보니까 증상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내가 혹시나 이 질염에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들은 대부분 좀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면역 상태나 균의 수에 따라서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물처럼 흐르는 다랑의 냉 때문에 팬티가 젖고 악취가 나고 질 입구가 따끔거리고 가렵기도 합니다. 성교 시에 불쾌감이 있고 성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50% 정도는 무증상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무증상입니다. 네. 무증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네요. 그만큼 또 전염의 위험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질염 자체가 또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단은 냉검사에서 트리코모나스 균을 발견함으로써 확진됩니다. 또는 딸기 모양의 자궁 경부를 보고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기생충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80 내지 90%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병이 있으면서 검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이 없더라도 부부를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트로니다졸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에 좌약을 매일 삽입합니다.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됩니다. 후유증을 알아보겠습니다. 편모를 갖고 있는 트리코모나스 균은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침입하기도 합니다. 방광으로 침입한 트리코모나스 균은 방광염을 일으켜 오줌 소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을 타고 올라가 골반염을 일으켜 아랫배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자궁 내막 증식증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배나 높습니다. 산모가 트리코모나스 질염 환자일 경우에 출산되는 여의 약 5% 정도가 분만 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가진 산모는 꼭 분만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감염되면 조기 양막 파열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질염은 이제 캔디다 질염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닌가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캔디다 질염 어떤 건가요? 네. 캔디다 질염은 가장 흔한 질염으로서 약 75% 여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5% 여성은 1년에 2번 이상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여성의 질에는 주로 젖상균이 많습니다. 젖상균은 질 상피세포 내의 탄수화물을 분해하여서 젖산 또는 그 밖의 산, 아미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킴으로써 질 내 산도를 4.5 정도로 유지하여 병균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깨질 경우에 캔디다 질염이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캔디다 질염의 원인균은 곰팡이균인 캔디다 알비칸스입니다. 호발하는 경우는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두 번째 부신 피질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임신 말기, 비만, 면역이 저하된 경우, 피곤한 경우 등입니다. 캔디다 질염의 증상은 외음부 가려움증, 치즈 같은 질 분비물, 질의 통증, 성교통, 외음부 부종, 홍반, 소음순 안쪽에 하얀 분비물이 있습니다. 분만 시에 산도를 통하여 태아에게 감염되면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나서 신생아 혀나 구강 점막에 백색의 반점이 생기는데 이를 아구창이라고 합니다. 캔디다 질염 산모의 신생아는 정상 산모 신생아보다 아구창 발생률이 3배나 높습니다. 대개는 별 문제가 없고 자연 치유되거나 약을 발라주면 좋아집니다. 캔디다 질염의 검사 방법은 냉을 면봉으로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문질러 바른 후에 10% KOH라는 화합물을 떨어뜨려서 현미경으로 곰팡이를 보거나 염색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캔디다 질염에 감염이 되면 뭐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방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캔디다 질염의 치료는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질에 넣는 약이 있으며 며칠이면 치료가 됩니다. 캔디다 질염의 예방은 외음부를 청결히 유지하고 건조시키고 두 번째 질 세척제나 향내나는 삽입물을 피하시고 세 번째 꽉 끼는 옷이나 습기를 방출하지 못하는 옷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염증성 질염인데요. 이제 염증이 원인이게 되면 일단 저 가려움증도 많이 좀 유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염증성의 상피 세포가 심하게 떨어져 나오면서 고름 같은 냉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염증성 질염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으로는 화농성 질 분비물, 질과 외음부의 화끈거림, 성교통, 외음부 가려움증, 질 홍반, 외음부 홍반, 질 산도가 4.5 이상입니다. 염증성 질염의 원인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냉 검사를 해보면 정상균인 락토바실루스라는 막대균보다 연쇄상 규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염증성 질염의 치료는 2% 클린다마이신 크림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위축성 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위축성 질염은 어떤 건가요? 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난소에서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난소를 양쪽 다 잘라낸 수술을 받았거나 난소 기능이 다한 폐경 이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질 점막이 축소되고 정상균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위축성 질염이 생깁니다. 위축성 질염은 다량의 냉과 성교통을 유발하고 질 상피세포 위축으로 인해서 질 건조증이 생깁니다. 성관계 후에 소량의 출혈이 있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 결핍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질증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질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첨규 콘딜롬이라는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네.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곤지름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6번, 11번입니다. 신체 접촉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노출된 지 6개월 내지 8개월 후에 피부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됩니다. 남성은 음경, 음낭, 항문 주위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작고 딱딱한 혹 형태로 만져집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여성은 외음부, 항문 주위, 질 깊은 곳, 자궁 경부에 발생합니다. 곤지름의 진단은 유관 검사나 질 확대형 검사를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과 생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곤지름 치료는 전기 소잡, 외과적 절제, 냉동 치료, 레이저 치료, 국소 도포제가 있습니다.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므로 상대 배우자도 치료받거나 발견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분만 시 수직 감염이 되어서 아기 목구멍에 유두종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만 전에 꼭 치료를 마쳐야 합니다. 네, 이 첨규 콘딜롬이라는 전염성 질환인데 네. 이게 이제 곤지름이라고도 이름이 또 네.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이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바소린 낭종인데요. 낭종은 사실 이제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긴 한데 네. 바소린 낭종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질 입구 양쪽에 분비물을 분비하는 바소린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의 출구가 막혀서 분비물이 고이게 되면은 물혹이 생기는데 이 물혹을 바소린 낭종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특별히 치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이 생겨서 고름 주머니가 생긴다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낭종 일부를 절개하여 분비물이 잘 분비되도록 길을 내주는 조대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는 바소린 낭종 전체를 제거하는 바소린 낭종 제거술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궁 경부 용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뭐 용종은 우리 내시경 할 때 그쵸.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면 이제 용종 제거하시고. 제거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 자궁 경부에 생기는 혹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궁 경부 용종은 자궁 경부 점막의 만성 염증으로 정막 상피세포가 증식해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암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자궁 혈관이 막혀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성인 여성의 약 5%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그 증상을 보면 월경과 월경 사이의 출혈, 두 번째 비정상적으로 심한 월경 출혈, 세 번째 폐경기 이후 질내 출혈, 네 번째는 성관계 후 출혈, 다섯 번째는 노란 빛깔의 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종이 이제 뭐 양성이고 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자궁 경부 용종 끝부분에 궤양과 우열이 생길 경우는 자궁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치료 대상입니다. 또 염증이 생겨서 노란 빛깔의 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 대상입니다. 자궁 경부 용종 치료는 겸자를 사용해서 제거하거나 레이저로 제거하거나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다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성들이 관리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이제 종류도 많고 다양한 만큼 미리미리 검진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의 이제 생식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주기적인 검진과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산부인과 이제 문 두드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네. 정기 검진 받으시면서 꾸준히 제대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앞에서 언급했던 질염이나 자궁근종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 꼭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병이 악화되고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